전남 동북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잇따르면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소재 전문과학관 유치를 확정지으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미래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터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대표 축제인 연꽃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행사로 전환됐지만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지역 곳곳에서 추도식이 진행됐습니다. 지역민들은 고인이 살아생전에 강조한 민주화, 인권, 평화를 되새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부분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들인데요.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임시 선별 진료소를 확대했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18일 오전 8시 기준 전남 동부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26명 발생했습니다. 여수와 순천이 각각 11명, 광양 4명입니다. 여름 휴가 기간과 더불어 광복절 연휴가 더해지면서 타 지역민과 접촉한 사람들의 확진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가족 감염,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확진자가 순천의 부모님 댁에 방문하면서 일가족 5명이 확진됐고 순천의 한 호프집 아르바이트생이 확진되면서 손님 등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20대에서 40대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최근 감염 양상을 살펴보면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에서의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타 지역 방문과 타 지역 거주, 친인척의 방문으로 인한 감염이 대부분으로 가족과 지인 등 지역 내 N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타 지역을 방문하셨거나 타 지역민을 접촉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 진남 경기장, 엑스포역의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곳을 살펴보면 역전할머니 맥주 순천대점과 연양동 복문이용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수에서는 덕충동 금강탕 여탕에서, 광양에서는 백운쇼핑 목욕탕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임시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타 지역에 방문했거나 타 지역민을 접촉한 시민을 대상으로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추석 전까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 80%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접종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추석 전까지 접종률을 이제 한 80% 정도 맞추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백신만 공급이 되게 되면은 우리 추석 전에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면 80%면은 한 160만 정도 접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남은 게 한 60만 정도 남았어요. 총 행정력 가동해서 접종하게 되면은 추석 전에 80% 정도 접종하지 않겠느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가족 모임과 단체 모임으로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전남 동부권. 최근 확진 사례로 비춰볼 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비중이 높은 만큼 당분간 외출과 모임은 반드시 자제돼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순천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순천시 보건소는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와 호프집 종사자의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신규 확진자 증가를 고려해 연양동 좋은플라자 앞 공영주차장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마련했습니다. 8월 17일 자정 기준 순천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7일 광양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 가운데 2명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로 의심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확진자 2명은 앞선 확진자의 접촉자 1명과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진행한 경우입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17일 진행한 확진자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의 진단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으며 CCTV 등을 토대로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 중인 만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진군이 코로나19 접종 대상 인구의 예방 접종률 70%를 기록했습니다. 강진군은 지난 17일 기준 18세 이상 인구의 70.5%가 코로나19 1차 예방 접종을 마쳤고 36.1%는 2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군은 75세 이상 어르신 1차 접종률은 98%, 2차 접종률 96.3% 수준이며 60세부터 74세까지 1차 접종률은 95.4%라고 밝혔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지역사회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김대중 광장 일대에서 김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을 갖고 고인이 살아생전에 강조했던 민주화, 인권, 평화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신안군도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이도에서 간소하게 추모식을 거행하고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최초의 소재 전문 과학관이 들어설 지역으로 광양시가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과학관이 완료되면 한 해 35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특히 학생들이 과학 교육을 접할 기회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탄한 기반 산업을 토대로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의 터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금속이나 세라믹 같은 소재 생산률 전국 1위인 광양만권. 금속 분야 회사만 360여 곳이 있고 기업 부설 연구소도 140여 곳에 달할 만큼 소재 산업이 집적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광양시는 강철 생산량 세계 1위인 제철소가 있어 대표적인 소재 산업 중심지로 꼽힙니다. 4년 뒤면 이 같은 탄탄한 산업 기반 위에 교육과 문화가 복합된 전문 과학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국 첫 소재 전문 과학관 유치 공모에서 광양시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겁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분야를 정해놓은 과학관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광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 분야 관련해서 뭐 산업단지가 근처에 있잖아요. 그런 게 좀 플러스 요인으로 좀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광양 소재 전문 과학관은 공립과학관으로 국비 200억 원을 포함해 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조성되는데 소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쓰이고 재생되는지 또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될지 등을 전시와 체험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과학관 유치로 학생들은 자칫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소재 분야를 가까이서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과학관이 어린이 테마파크 부지 안에 조성되는 만큼 스포츠 클라이밍이나 숲속 야영장 등 다양한 콘텐츠와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 교육과 예술 문화 그리고 산업의 이용 복합형 과학관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학생과 기업인,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도 하고 첨단 소재 발명품을 개발하여 산업 현장에 직접 접목시키는 실증형 과학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광양 공립소재전문과학관은 오는 2025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도 전에 얻은 의미 있는 성과, 탄탄한 소재 산업 기반 위에 교육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전문 과학관까지 유치되면서 광양시가 명실상부한 소재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무안의 대표 축제인 연꽃축제가 온라인으로 시작됐습니다. 행사장을 찾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됐는데요. 네, 지역 대표 특산물의 요리법이나 혼자서 따라할 수 있는 운동 등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빛 연잎 사이로 하얀 연꽃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달부터 활짝 피기 시작한 백년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산 백년지는 무안군 일대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였지만 영산강 하구뚝이 완공되면서 수많은 연꽃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연꽃축제가 열리면서 해마다 8월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꽃이
흰색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붉은 빨간색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다 또 흰색 꽃을 보니까 사진 찍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햇빛을 딱 강량히 보면서 부처님 앉아 계신 느낌? 이렇게 꽃을 보면서 마치 부처님이 앉아 계신 것 같다. 올해 무안 연꽃 축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 연꽃의 아름다운 영상은 물론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합니다. 집에서 해보는 백년등 만들기와 유명 요리사가 알려주는 다양한 요리법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역민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은 무안에서 온 연꽃 편지를 통해 정감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개막식에는 유명 가수들이 출연해 축제를 함께 즐기지 못한 사람들의 아쉬움을 달래줍니다. 제24회 무안 연꽃 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국내 정상 뮤지션들이 연꽃 향기 가득한 백년지를 배경으로 노래하는 언택트 연꽃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무안 연꽃 축제의 모든 것은 SNS를 통해 어디서나 즐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축제가 온라인으로 개최된 만큼 이번 행사는 집에서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24회 무안 연꽃 축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안군 관광과 박혜령 주무관 전화 연결됐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안군청 관광과의 축제 업무 담당자 박혜령입니다. 예, 무안을 대표하는 축제 연꽃 축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어떤 축제인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안 연꽃축제는 97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24회째를 맞는 무안군 대표축제입니다. 그동안 순백의 백년이 가득한 일로 해산백년지에서 연 관련 체험은 물론 아이스존, 얼음 물길 걷기 체험 등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체험으로 큰 호응을 얻어왔습니다. 네, 올해는 다소 아쉽게도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여러 콘텐츠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콘텐츠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올해는 코로나19로 아쉽지만 무안 연꽃 축제를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무안 연꽃 TV 유튜브와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축제 주요 프로그램은 무안의 대표 농특산품인 연근과 고구마를 활용한 요리를 우리 이원일 셰프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배우는 연꽃 쿠킹 클래스가 있고요. 아름다운 해산백년지를 배경으로 매일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 그다음에 무더위를 피해 야간에 펼쳐지는 달빛 음악회,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틴트 페스티벌, 국민 참여로 만드는 연꽃 가요제 등이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끝으로 주무관님께서 이 무안 연꽃 축제를 온라인으로도 시청자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제 기간 동안 유튜브에서 다양한 콘텐츠도 모두 즐겨주시고 다양한 체험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저희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린다면 무안 핵고구마와 양파잼, 그다음에 잡곡 세트를 라이브 커머스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안 연꽃 축제 올해는 온라인으로 마음껏 즐겨주시고 내년에는 해산백년지 현장에서 꼭 모두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군 관광과 박혜령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8일 새벽 1시 20분쯤 전남 해남의 한 버섯 배양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버섯을 배양하는 시설 7곳 가운데 2곳이 모두 불에 탔고 다른 2곳은 절반가량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자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4시간 반 만에 완전히 불을 껐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